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예. 그 월급 200만 원 직장인이 3년 만에 빚 3억을 갚은 사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 이야기 되게 궁금한데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 실제 사례에 대해서. 네. 예. 이 사례인 경우에는 사실 현재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3억을 대출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궁금해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총 채무가 약 7, 8년에 걸친 채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고소득이었습니다.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또 어떤 본인의 커리어를 이제 계속 이제 발전시키지 못하고 사실은 오히려 연봉이 삭감된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고소득일 때 그 채무를 갚지 못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채무가 몇 년간 이자만 계속 내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월급이 더 삭감이 되니 이제 이자만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 돼서 다만 그 어떤 대출 채무를 형성한 경위라든지 그런 것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서 약 3억 정도를 탕감을 받고 일부 변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사기 얘기 뉴스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전세 사기 같은 것들 그렇죠.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정말 좋긴 제도긴 한데 이 예.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요. 부동산 사기나 전세 사기를 당한 사례 등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또 왜 생겨나는지. 예, 사실 전세 사기,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특유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룸이나 빌라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알아보시지 않고 또는 어떤 공인중개사만 믿고 거래를 했는데 결국 그 보증금을 날린 어떤 경우인데 최근에는 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어떤 역전세인 상황이 오니까 그 임대인 분들이 회생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 예. 들어간 사람 아니고 전세 주는 사람이죠. 예. 임대인 분들이 그렇죠. 전세가 떨어지니까. 예. 내줄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재산은 없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를 하신 거죠. 몰빵하셨네요. 예, 예.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보증금을 내주지 못할 상황을 알면서 보증금을 받았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임차인 분들도 안타깝지만 또 무리하게 투자를 들어갔다가 이제 보증금을 이제 내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는 분들도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죠. 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회생 파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아까 저희 사실 지금 주식 투자 전문 채널이잖아요. 네. 그 변호사님 나름 그 공부를 하신 변호사님이시니까, 네. 지금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투자를 굉장히 알차게 하신 것 같아요. 네. 투자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좀 더 여쭤볼까 예.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정액 적립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이 정액 적립식 방법이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매달 적립을 하는 걸 사실 저는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금과 실제로 주식이나 자산을 사는 거는 다르긴 하지만 당장 필요한 예금 또는 현금이 많지 않다면 사실 저는 저축의 개념으로 매달 얼마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보람찬 어떤 미래를 위한 약간 그런 느낌도 생기고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사실은. 예. 이번 달에는 이렇게 투자 안 하고 뭘 사고 싶어. 근데 투자를 먼저 하면 살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사실 그게 또 필요한 소비가 아니었다면 그게 후회가 남진 않더라고요. 네. 저축의 개념입니다. 네. 네. 진짜 좋은 방법이신다. 이 저축성 투자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아까 그 사례들 중에서 그 소비 습관을 줄이는 것들,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소비 습관으로 아예 이거를 투자를 해버리면 그렇죠. 네. 내가 소비로 이번 달에 얼마 좀 쓰고 좀 놀고 먹을 거 사고 뭐 해야지 예, 이거를 투자로 돌려버리면 예. 그만큼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예, 예, 예. 이걸 강제적으로 줄일 수 예.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진짜 그런 것 좋은 같아요. 방법이십니다. 그 소비 습관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아예 그냥 적립식 투자를 그냥 해버리는 예. 거. 예. 네. 그리고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자산 배분도 하고 계신다고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자산 배분이 왜 중요한지 예. 당연히 안전한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자산 배분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그리고 또 이것 왜 자산 배분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 예.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그리고 코인, 주부코 아까 예, 말씀하신 거. 주부코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분배 비율은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뭐 주식이 때로는 주식의 비중이 높았다가 뭐 부동산의 비중이 높았다가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때에 따라서 변동성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예. 그런데 약 10년간 경험을 해보니 어떤 주식 시장이 이제 거품일 때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거품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투자는 해야 내 자산이 어떤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자산 투자는 필수적인데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 부동산, 코인 자연스럽게 좀 배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자산 배분의 첫째 이유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죠. 네. 뭐 하나가 잘 되더라고 하나가 망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지금도 매일매일 보시고 계시기 네. 때문에 자산 배분을 더 하시겠네요. 네. 네. 맞아요.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아까 투자가 공부가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남의 말만 듣고 하는 투자가 정말 위험하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을 실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 파산하신 분들 중에 네. 내가 투자를 잘 했음에도 망하신 분이 있는가 네. 하면 남의 말만 듣고 그냥 뭐 좋다고 했다가 뭐 수십억씩 빚지는 경우를 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 투자를 하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고 하는 투자, 모르는 분야에 하면 투자가 네. 위험한 것들 네. 그런 이야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뭐 회생 파산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이 주식 왜 샀어요? 라고 물으면 누가 좋다고 했어요. 친구가 좋다고 했어요. 와이프가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거래를 하는 걸 보고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수천만 원의 돈이 그렇게 쉽게 오고 가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난 무서워서 거기 돈 못 쏘겠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네. 차라리 그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소비를 했다면 차라리 물건이라도 남겠죠. 그렇게 부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금융에 관한 어떤 교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 금융에 관한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떤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이용해서 리스크가 큰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리스크가 큰 종목들도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결국 투자에는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워런 버핏도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정답이 없으면 결국에는 스스로의 확신은 있어야 어떤 종목을 살 텐데 그럴 확신이 생기려면 공부를 해야 확신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재미가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공부해서 확신을 얻어서 투자를 하는 게 실패를 해도 배우는 게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도 그렇게 이제 말은 하는데 여전히 어떤 지인한테 듣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투자에 관한 이 개념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과목에 일단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뭐 역사는 많이 공부하고 예. 책에 관한 공부는 많이 예. 하는데 이 투자나 경제관념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죠. 그렇죠. 선진국들은 이런 것들도 공부가 고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부터 과목 안에 잘 이렇게 나눠져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손해 보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예.